안녕하세요.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. 오늘은 요즘에 핫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간병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, 이 보험이 왜 핫한지, 그리고 이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 간병비 보험 요즘에 왜 이슈가 되느냐. 첫 번째는 이 보장 금액이 아주 적당해요.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. 일단 이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이 병원 기준으로 하루에 15만원씩 나옵니다. 하루당이에요. 보통 외부 간병인을 썼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. 물론 뭐 사람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인 금액이 이 금액이 훌쩍 넘어가지는 않다 보니까 이 15만원을 받으면 그래도 간병인을 썼을 때 한 달이면 450만원 정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간병인 사용에 대한 부담을 확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두 번째는 이 간호간병 서비스 입원 일당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, 이게 상급병원 기준으로 20만원 내외로 나옵니다. 보험사마다 금액은 상이하거든요. 근데 이 서비스가 무엇이냐, 좀 큰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 간호사분들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. 그게 바로 이 간호간병 서비스인데,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병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, 외부 간병인을 쓸 수가 없어요.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간호사분들의 간병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,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 있죠. 물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닙니다. 근데 이게 또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 뭐 큰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, 어쨌든 이 간호간병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하루당 20만원 내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달 기준이면은 600만원. 그러니까는 입원했을 때 뭐 어떤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. 의료비에 대한 부담. 뭐 1인실 입원하고 이랬을 때 좀 부담이 있는데, 그런 부담을 확 덜어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이 간병비 보험,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입원 일당 특약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요즘에 좀 핫합니다. 근데 이 보험 금액이 아무리 좋아도 보험료가 적당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 소위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가 좀 어려운데, 보험료도 적당해요.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도 이제 가입시켜 드렸는데 6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5만원 내외입니다. 근데 이게 그럼 갱신형 보험 아니에요?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. 20년 납 100세 만기. 요거는 간병인 일당 15만원, 간호간병 일당 20만원 기준입니다. 예전에는 간병비 특약만 넣었을 때 이것보다 보험료가 조금 더 낮았었는데, 최근에는 이 간호간병 서비스 특약을 좀 많은 분들이 원하셔서 보험료는 한 5만원 정도 내외로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걸 누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, 뭐 사실 당연히 5, 60대 분들이 관심이 제일 크죠. 왜냐면 주변에서 이런 경험과 간접 경험을 많이 느끼실 테니까. 근데 자녀분들이 이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례가 많아요. 왜냐면은 예전에야 라떼 시절도 아니에요. 저희 부모님 세대에나 이게 누군가 아프면은 뭐 가족들이 가서 간병을 해줬죠. 근데 요즘에 그게 됩니까? 다 맞벌이고, 그리고 환자도 사실 원치 않아요. 왜냐면 불편하거든요. 아무리 딸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대소변을 처리를 해준다? 서로가 사실은 되게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전문 간병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, 사실은 비용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그 부담이 결국에는 누구한테 전가가 될 수 있어요? 부모님이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어려우면 결국에는 자녀분들에게 그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, 이 자녀분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간병인 보험과 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일당에 대해서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만 보면은 간병비 보험 나도 준비를 해야겠다, 나의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를 해드려야겠다, 이런 생각이 막 들 수 있는데,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. 요즘에 과장 광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금감원에서도 또 한 소리 했거든요.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은, 자, 일단 입원이라는 게 내가 몸이 아프다라고 해서 병원 가서 저 입원 좀 시켜주세요 하면 병원에서 입원 시켜줍니까? 그렇지 않죠. 그리고 또 이 원하는 만큼 내가 입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. 이건 아마 최근에 병원 가신 분들이라면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. 그리고 이 큰 병원일수록 오래 입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왜냐면은 입원 환자들이 계속 적체되어 있으면은 신규 환자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좀 거동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은 빨리빨리 이제 퇴원을 시키죠. 그래서 뭐 요즘에 재활병원 이런 데가 또 많이 생기긴 하는데, 어찌됐든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내가 입원하면 간병인 써야지. 근데 생각보다 외부 간병인을 오랜 시간 쓰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. 만약에 내가 병원에서는 3일 있고
요양병원에서 간병을 한다. 근데 이 요양병원에서는 외부 간병인을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보험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보험 금액이 15만 원이 아니고 뭐 만 원, 2만 원 이렇게 확 줄어들거든요. 그러니까 소비자가 기대했을 때는 내가 병원에서도 외부 간병인 썼을 때 하루에 15만 원씩 보상받고 요양병원 가서도 보상을 받는 걸 생각하고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요양병원에서는 가입 금액이 10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든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이 큰 병원에서 간호간병 서비스를 흔하게 제공해 주는 건 맞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오랜 시간 동안 입원해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는 이게 마치 하루에 간호간병 이 입원 일당 가입 금액이 뭐 예를 들어 25만 원이다. 그러면 한 달이면은 무려 75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. 그러면 석 달이면 2천만 원이네. 이런 생각으로 이 보험에 접근을 하시면은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간병비 보험을 대할 때는 내가 이 지불한 진료비 이상, 그러니까는 내가 뭐 뭔가 돈을 남겨 먹으려고 그런 희망을 갖고 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. 그저 내가 손해 본 금액 정도 혹은 그것보다 살짝 부족한 정도의 금액을 이 보험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. 그래서 막 이렇게 한 달, 두 달 입원하면 내가 한 수백만 원, 돈 천만 원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갖고 간병비 보험,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입원 일당 준비하시면은 조금 곤란할 수 있다라는 점 반드시 상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나도 이번에 간병비 보험을 좀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은 상담센터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전문 상담원들이 정확한 내용 해드리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